안녕하세요. 오늘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생존자입니다. 현재 세계가 금융위기, 이제 은행 위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그거랑 이제 별개로 지난주에 미국의 이제 물가 지수가 나왔고 또 관련 경제 지표들이 나왔고 또 중국에서도 PMI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관심을 좀 덜 받고 있죠,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제 리오프닝은 사실 인제 떡밥이 쪼끔 이제 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언론에서 리오프닝을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수들을 보시면요. 일단 주식 시장들 이제 S&P, 나스닥, 코스피 전부 마이웨이죠. 뭐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은 상승폭이 이제 훨씬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지금 실물 경기와 상관없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현실 부정인 것처럼 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들은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이제 관련 지표들을 조금 짧게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PC라고 해서 인제 개인 소비 지출이죠. 이게 CPI랑 함께 물가를 인제 측정하는 지표로 인제 쓰이고 있는데 CPI가 보통 먼저 발표가 됐다 보니까 인제 쪼끔 중요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 관심을 쪼끔 덜 받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주목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코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랑 식품 쪽을 인제 제외한 물가입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통계적인 이유로 인제 그 빼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2월 데이터랑 이제 전년 대비를 보시면 그 인제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인제 확실히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인제 디스인플레이션 내려가는 쪽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인제 그 당연히 전년 대비 비교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인제 인플레는 아마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인제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GDP가 이제 두 번째로 재조정된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2022년 4 분기 수치고요. 2.7% 예상했는데 2.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1%가 이제 적게 나온 거고 GDP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침체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 GDP가 굉장히 좀 헷갈리게 하는 수치 중 하나거든요. 아무래도 몸집이 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들어가고 발표되는 시기도 다르고 또 막 재조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요. 2.6%가 사실 나쁜 수치는 아닌데 보통 2%가 넘으면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데이터들과 종합해서 봤을 때는 조금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는 조금 그거를 감안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 소득 지출 2월 지표가 나왔습니다. 뭐 예상 수치랑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마는 좀 눈여겨 봐야 될 거는 일단 명목 수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명목이라는 거는 이제 인플레가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쪼끔 생각을 해 보면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플레가 아직까지 뭐 4% 5% 막 6%막 이렇게 나오는 시기인데도 지금 0.3%뭐 이런 거는 아직 인플레에 비하면 턱없이 낮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개인 지출은 반대죠. 그러니까 돈을 쓸 때 똑같이 돈을 써도 그 지출 액수가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인제 인플레가 껴있다 보니까 가격이 더 비싸지다 보니까 똑같이 소비를 했을 때는 지출이 높아야 되는데 그게 인제 "더 낮았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인제 '지갑을 닫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 좋지가 않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미시건 대학에서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따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거는 인제 뭐 62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경기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고 인제 굉장히 많이 쓰는 지표이기 때문에 인제 포함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밖에 인제 몇 가지 또 보면요.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보통 일 주일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인제 4 주차가
19만 8천이 나왔죠. 이게 이제 19만 5천보다 높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잘리고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업들이 그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메타에서 해고를 한다고 나왔고, 또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체인점을 줄인다, 뭐 문 닫는다 이런 말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매 재고라고 해서 그 유통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고량을 이제 변화를 나타낸 건데, 이게 이제 2월에 많이 늘었죠. 1월보다. 뭐 이거는 뭐 사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재고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이미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비스업이 꺾이냐 마냐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또 크리스마스 이제 연말 뭐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반짝했다가, 그 반짝한 것도 사실 조금 쪼개서 보면은 생각보다 지표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또 2월 이제 가다 보니까 재고가 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 심리가 아직 안 살아나고 있고 더 이제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P 500 케이스 실러 홈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부동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주요 20개 도시의 이제 단독주택 가격들을 이제 추적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1월 그 지표가 0.2%가 감소를 했다가 나왔는데, 이게 7개월 연속 감소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턴을 하고 계속해서 좀 침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상승을 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제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지금 현재 이런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오면 이제 좋지 않은 거는 끝났다, 앞으로 다시 좋아질 거다 이러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지표가 나오면 또 좋은 지표대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인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 일부가 이제 경고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시장의 비이성적인 그런 시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몸을 좀 사려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너무 그 낙관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소득, 지출,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소비자들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저축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 저축률을 보시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3%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평균 역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4.6%, 5% 정도 대가 이제 보통 평균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근접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경기 침체로 가는 코스의 아주 그런 일반적인 코스죠. 소비가 줄고 그다음에 저축이 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뭐 시장은 뭐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신경 안 쓴다, 이미 다 끝났다, 올라간다, 계속해서 그냥 가자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나 뭐 다 어렵잖아요. 이럴 때 항상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려울 때 항상 그 SOS 치면 이제 나타나서 구해줬던 게 이제 최근에 중국인데, 이제 한 20년 정도를 중국이 전 세계 성장을 이제 멱살을 잡고 캐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그 언론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해줄 거야라는 거를 굳게 믿으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리오프닝을 외쳐댔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항상 이번에는 다를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이제 3월 PMI 데이터가 나왔는데, PMI 데이터라는 건 이제 그 구매 관리 지수라고 해서 이제 매니저들 재고 이제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하고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기업들 대상으로 그 현재 그 심리나 이런 전망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서비스와 제조업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여기는 이제 둔화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둔화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지난달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제조업은 크게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11년 이후에 최고치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서방 이제 언론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국 나와라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우제 지내듯이 좋은 지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상반되게 나오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조업과 서비스를 보시면 이제 중국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제조업 이제 수출 국가죠.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하면서 이제 세계 경제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이제 시진핑이 이제 집권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중반부터 이제 내수 경제로 이제 전환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연설 같은 거를 봐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하는 행동을 봐도 이제 내수로 조금 전환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중국은 아직까지는 제조업 국가고, 제조업이 훨씬 세계 경제에 영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리오프닝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중국이 그 보여주고 있는 추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리오프닝과는 좀 거리가 먼 거죠. 제조업은 좀 지지부진하고 서비스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그럼 서비스는 왜 올라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정부가 어거지로 락다운 걸어서 경제를 올스톱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굶어 죽지 말라고 이제 돈을 뿌렸던 건데, 그게 이제 풀어지면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그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시장이 다시 적응을 한 거고, 작용과 반작용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눌려 있던 게 이제 터지다 보니까 소비가 이제 심리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이제 2022년부터는 이제 착시 현상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는 한 해가 되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거를 넘어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건데, 중국은 이제 우리가 겪었던 거를 이제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해서 락다운 하다가 최근에 이제 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그러니까 그 서비스업 중에서도 일부분은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여행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송, 그다음에 외식 이런 것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제조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혜택을 얻으려면 제조업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제조업은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다, 뭐 이제 IRA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수출 금지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불똥이 튀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수출해가지고 중국에서 그 제조해가지고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적자 유지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에서도 영업이익이 90%가 이제 뭐 줄어들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서방 세계가 본인들이 중국을 계속 제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에서 경기 침체로 가려고 스스로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왜 리오프닝이 전 세계 호황을 다시 가져올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중국이 원료 받아가지고 열심히 생산을 해서 물건 만들었는데 갖다 팔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물건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의 수요가 지금 억제 쪽으로 가고 있고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만들어 봐서 뭐 하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 이제 구매 관리하는 이런 기업들이 섣불리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게 이제 그 PMI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을 얘기하는, 그리고 리오프닝이 마치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언론들이 참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일본, 독일 지금 대중 수출국들 보면 적자가 계속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9개월 뭐 연속 적자, 뭐 독일도 뭐 심각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해운 운임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 그런 것들 봤을 때도 좀 건덕지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걸 민다라는 거는 결론은 하나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세력이 됐든 아니면 그런 시장에서 내러티브를 정하고 이제 의도적으로 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중국 내수가 이제 서방 세계들처럼 락다운을 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겠죠. 그게 이제 PMI로 나타나는 거 맞고 근데 이게 좀 기저효과,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제가 또 그 리서치하는 그런 또 전문가들 그런 쪽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현재까지 논리적인 전개는 리오프닝의 영향은 애초부터 조금 미미할 거다라는 쪽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도 보면요. 그 작년 말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주식도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원자재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지금 뭐 유가도 그렇고 알루미늄 그다음에 구리, 철광석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다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차이나 리오프닝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죠. 이것만 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하는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 아닌 이제 결론을 또 내리자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에서 봤듯이 디스인플레이션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도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연준에서도 계속 그걸 의도하고 있으니까 경제를 부러뜨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든 싫든 디스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포커스가 인플레에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갈 거다. 처음에 인플레가 치솟기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인플레 하면서 약간 난리를 쳤었는데 그게 이제 곧 인플레 얘기는 사라지고 경기 침체 얘기가 이제 조금씩 더 많아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은 뭐 언젠가 오긴 오겠죠. 근데 이거는 거의 기우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보순에 가깝다. 그리고 논리에 잘 맞지 않는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통해서 전 세계가 호황을 오려면 일단 우리가 경기 침체를 지나야 되는데 지금 그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긴 오겠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다. 최소. 그거를 알 수가 있고 주식 시장은 뭐 그냥 상관없이 뭐 소프트 랜딩을 일괄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도 그렇고 2001년도 그렇고 예전에 무수히 많은 역사적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실물 경기와 주식의 그 이제 지수가 이제 좀 괴리가 생기는 그런 시점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돈을 잃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웬만하면 계속 하고 또 이제 저축을 많이 하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이제 이게 뭐 세상이 멸망할 거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 시기가 지나면은 상승장이 오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좀 세이브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